결과 실제입니다. 박성일 박사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에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청각언어발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제 보충 재활의 이론과 실제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앞에 이제 신주현 선생님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잘 또 설명을 하셨고, 실제로 REM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 센터에서 그리고 이제 보충기를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볼 건데요. 처음에 이제 청각 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주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 가지고 다루는 게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하는 부분, 뭐 ABR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특수 검사들은 사실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만 잘 보시더라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재활에 보충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청각 재활이라는 부분, 보충기를 통해서 재활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재활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청각 평가랑 보충기를 선택하는 과정 첫 번째부터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PTA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SRT, WS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센터에서 저희 센터도 분명히 이렇게 봤는데 WLS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MC의 수준이기 때문에 SRT를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좀 봤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센터에서 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PTA를 하는 부분에서 SRT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WRS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데시벨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RT를 아직 하지 않으신 센터들이나 분들이 있다면 꼭 하실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많은 센터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거의 대부분 하시죠. 뭐 골도 고막검사 중에 이제 검사라든지 그런 평가에 포함해서. 근데 가능하다면은 검사 기기 자체가 장비가 조금은 뭐 비쌀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임피던스 검사기를 좀 갖추셔서 그리고 REM 장비도 좀 갖추셔서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고막 상태 부분은 당연히 뭐 이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등 굵은 상태 같은 것도 좀 확인하시기 좋은데 이 등 굵은 상태는 거의 대부분 고막 검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고막 검사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등골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등골근이 잘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만약에 등골근이 물론 중이나 외이 쪽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골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큰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대로 뇌로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보충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보충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격음을 제거하는 부분은 요즘에 나오는 보충기는 거의 대부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 외로 많은 부분이 이런 충격음을 제거하지 못하는 보충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잘 드리신다면 굉장히 좋은 보충기를 그분들한테 맞는 청력 상태에 맞는 보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력 평가를 해서 보충기 선택을 적당한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충기 조절을 해서 팔로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차, 3차 평가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차 검사는 2주 뒤로 와서 하게 되고 2차 평가는 또 2주 뒤로 3차 평가는 한 달, 총 한 2달 정도에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왔을 때 PTA, SRT, WS, 골도 검사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본 것처럼 REM을 2주차 때 와서 하실 경우도 있고 여러 어떤
이제 단계별로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평가를 라우디스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1차 평가 때 왔을 때 소리를 음을 인지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FF 검사 그리고 어음 검사 이 어음 검사에서는 WRS 검사를 기준하면서 문장 검사 그리고 소음악 검사를 또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가 끝난 다음에 실제적인 이제 6주차 재활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셔서 1시간 정도, 뭐 길게는 1시간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재활을 1대1로 하게 되고요. 6주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10주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을 배제하고 거의 대부분 성인이나 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6주 정도, 2달 정도, 잘못도 3번 정도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6주 정도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6번이나 한 달 반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과연 몇 퍼센트,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멈출 수 있을까요? 온다고 할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80% 이상이 오고 계시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6주 끝난 다음에 10주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는 거의 2달 반 정도가 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한 3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주까지 하신 분이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부담 비용을 또 내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 2-3명이 30% 정도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때 오시면은 아까 라우딘스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라우딘스 검사를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리를 인지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전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이제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만 감각신경성이나 특히 신경성 같은 경우는 눈반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소리를 듣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정상이라고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정상보다 오히려 더 큰 소리 부분에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 오른쪽이 지금 이제 뭐 중도의 난청 정도 되고 비슷합니다. 왼쪽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모든 주파수 대역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500에서 500Hz 그리고 한 3000Hz 정도만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중도 난청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상적인 음을 지각하는 그 그래프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분의 라우디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500Hz로 보시면 되고 세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3000Hz 대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분은 중도 난청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이내믹 렌치가 좀 넓기 때문에 한뭐 청력이 떨어진 만큼 90나 이상 충분히 좀 소리를 좀 더 높여줘도 큰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높여줘도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고도난청 정도 되는 부분이고 저음이 좀 더 나쁘고 몸으로 갈수록 조금은 더 괜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음을 지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62, 뭐 70 정도 들었을 때 겨우 소리가 되는 거죠. 500Hz랑 3000Hz 부분이. 근데 이제 3000Hz 대역적인 부분이나 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한 정도가 이렇게 원래 약간은 늘어나지만은 정상이라고 거의 같은 부분 듣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은 소리, 중간 소리 부분에서는 적당하게 소리를 올려줘야 되겠지만 큰 소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압축을 굉장히 많이 걸어주지 않고는 MPO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당하게 조절하지 않고는 사람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라우디스 그래프를 통해서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라우디스 그래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니 생각해서 그냥 라우디 MPO라든지 큰 소리 나는 부분을 조절하시면 오히려 소리가 부족하거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슬라이드하고 비교해서 보시는 거는 이거는 3터널지 대역이 좀 많이 70dB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이 다이내믹 렌즈가 좁을 거고 무반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큰 소리 나오는 부분을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좀 이례적으로 이분은 큰 소리 나는 부분, 3000Hz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듣는 스타일입니다. 성력이 그런 성력인 거죠. 이런 경우를 만약에 그냥 아우니스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큰 소리 부분에서는 불편할 거라 생각해서 앰표라든지 큰 소리 나는 부분을 줄여주면 소리를 굉장히 더 알아듣지 못하거나 더 먹먹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도 또 다시 2주 뒤에 오셨을 때 검사는 FF 검사죠. 그래서 FF 검사는 아까 신수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REM을 요즘에 좀 많이 하시긴 하지만 사실 REM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왜냐면 그렇죠. FF 검사는 이제 소리 듣고 누르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정상 인지를 가지고 노인이들 하더라도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소리를 인지하는 부분은 오히려 FF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칭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쪽씩 하면 되지만 편측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헤드폰을 끼고 답변을 걸어주고 반대편을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각각의 청력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RM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6주차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FF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 충분히 FF 검사는 올라온 것 같은데 이 REM을 한번 더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올라오는지 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REUR과 REOR 그러니까 폐쇄 효과 부분이 보충에 꼈는데 너무 폐쇄 효과가 많다 이상하다 이게 좀 올라오는 부분은 괜찮고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고 보충이 어떤 꽉 막힌 거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했을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은 또 REM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REM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만 아주 익숙해지고 잘 습득이 되면은 양쪽 귀에 보충이 할 때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계속 10명 중에 한 두 명 정도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익숙한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20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FF 검사를 통해서 잘 어느 정도 올라올지만 확인을 잘 하시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고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운드 리커버라든지 주파수 이동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론 90에서 100dB까지 떨어지는 부분인데 9에서 60dB까지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리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파수 이동이나 뭐 압축을 걸어서도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른쪽은 이 부분에서 올라오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떨어져서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FF 검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환자들한테 클라이언트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청론사로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진 부분조차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건 양의로 착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2주차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셨을 때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올라오고 잘 만족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6.1Hz 되게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아주 고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실제로 센터에서 이런 똑같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 충분히 보청기 피팅 관련해서는 충분히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20에 충분히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6,000Hz 정도에서는 거의 이득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왜냐하면 아주 고음이고 보청기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 자체가 정말 이게 들린지 안 들린지를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M에서 6,000Hz 대역이 올라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못 듣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더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이제 3차 검사를 하는데 이제 어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AO상에서도 이제 했을 때 53% 이름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53%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60% 정도까지 개선이 되는 거고 이름저는 26%밖에 안 되는 게 이제 43% 개선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예시를 넣은 건데요. 이제 그 AO 그 사건에서는 AO상에서는 검사가 거의 좀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뭐 듣긴 듣는데 거의 어떤 음질인지 전혀 모르겠다 얘기를 하셔서 AV 상황으로 일단 먼저 하셨죠. 그래서 63% 정도의 어떤 이제 인지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6 정도 뒤에 AO 상황도 하셨는데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사전에 보충이 낀 상태입니다. 낀 상태에서도 거의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6주 뒤에 이제 AO 상에서도 7%, AV 상에서도 60% 가까이 나온 걸로 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보충기를 처음 착용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긴 했지만 보충기를 처음 착용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소리 음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리가 듣긴 들었지만 이게 어떤 음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 굉장히 잘 안 됐거든요. 힘들어졌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6주 동안 교육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소리구나 이제 인지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AO상에서 이제 70% 정도 이상까지 이음절에서 그렇고요. 당연히 이음절에서 이제 훨씬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53% 정도의 어떤 음들이 올라왔고 AV상에서 훨씬 많이 이제 올라왔던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6주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6주 동안은 사실은 떨어진 청력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왜 불편한 것이며 지금 이렇게 들리지 않는 부분은 왜 이렇게 안 들립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사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단회를 동안 너무 뭐 많은 것을 막 계속 공부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주로 저희 센터 같은 이제 어르신들이고 대부분 비슷할 거지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필요하면은 그 6주 정도 중에서 한 주 정도는 한 주나 2주 정도는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게 이해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안 들리는 부분을 충분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만족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은 굉장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는 거 필요하고요. 링치스트 테스트 하시고 잘 목표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6주 정도 할지 어음 변별력이 너무 좋지 않은 경우는 기본 6주만 가지고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6주가 끝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또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언지를 좀 주고 이적인 계획을 조금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F 검, 자, 그 아까 제가 2주 정도 뒤에 FF 검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도 한 번 더 또 FF 검사. 왜냐면은 보충기를 조절하는 게 이제 2주 끝나고 2달 동안 완전 끝난 것이 아니라 링 시스템에서 충분히 소리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보충기 상태는 좀 틀려질 수 있고 이 안의 상태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중간에 스파이어봤을 때 생각보다는 링 시스를 해보니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FF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떨어졌고 리얼리얼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 생각보다는 올라오지 않았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다시 피팅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팅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주가 끝난 다음에 이제 10주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 10주를 추가적으로 돈을 내시고 과연 할까? 그래서 초반에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두세 명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사실 30만 원 풀 수 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10주를 하는 데서 선생님들이 한 4, 50원 정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3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또 제가를 받으신 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앞에 6주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10주를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10주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지 음도를 듣지 못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 더 잘 알아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리카 검사를 또 인지지능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 전에 했을 때랑 재활 후에 했을 때랑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는가 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10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지금 제가 PPT 발표 내용은 넣지는 않았지만 TLP라는 어떤 이제 인지 재활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셔서 그런 인지적인 부분을 좀 도울 수 있으면은 더 재활에 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6주 정도 부분에서도 이제 그룹 재활을 한 1, 2주 정도 하시는데요. 특히 10주는 이제 과정이 길기 때문에 한 2명, 3명 정도를 묶어서 한 3, 4주 이상 정도를 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1대1로 대화하는 부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한 3명, 4명 나빠서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듣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그룹 그리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10주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그룹으로 재활하는 과정에서 키포인트는 난청을 서로 이해하고 또 보호자들 같이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보호자들하고 같이 여러 참여했을 때 왜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보청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잘 못 듣는가 어느 정도 소리는 듣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보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호자들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보청기만 낀다고 해서 잘 들릴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귀가 나쁜 사람들을 떠나서 일단은 난청이 있고 이제 당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식으로 따면 고도난증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보청기를 갖고 실체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뛰어갈 수 있고 모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500만 원, 500만 원 양쪽에 1000만 원짜리 보청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작해서 재활해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충분히 잘 이해를 시키고 보호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청기를 껴서 잘 듣는다, 얘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들 수 있고 또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실망감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떤 재활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위로받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 3명, 4명 정도를 그룹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거는 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복지관에 가셨을 때는 잘 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고 실제로 대부분 있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 오시는 거겠죠. 근데 보통 끼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진격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복지관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니까 그분들 저희 센터 자체가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서로 이렇게 안 들린 부분을 서로 위로하시고 끝나시면 서로 식사하시고 서로 이렇게 빨리 독려하시고 왜 안 하냐 독려하시고 같이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이제 재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보충을 통해서 듣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음화에서 재활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SNR을 좀 크게 10dB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6dB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잘 되면은 이제 소음이 아무래도 많으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분을 보호자나 다른 분들도 이해를 시키고 이제 소음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또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소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좀 진전이 되는가를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재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좀 마지막에 이제 재활 종결 보고서를 쓰죠. 그랬을 때 문장 부분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음절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음절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제일 좀 잘 나오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름들은 46%밖에 되지 않았지만 80% 정도, 6주 정도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케이스죠.
또 이런 분은 이제 저기 이제 보호마에서 계실 때 나왔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인 것 같은데 네, 질문 혹시 있으면 제가 질문하도록.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기간에 따른 보충기 적합 또는 재활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실제 케이스와 함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현장에서 난청 환자의 보청기 그리고 보청기 착용과 더불어서 재활까지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일반 노인 성인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중고도 난청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보청기 착용하고 재활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이득 또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센터를 한 건 한 4,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도 보청기 센터를 저희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청기를 하셨을 때 중고도 난청이 제일 많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르신들이 사실 좀 늦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보청기를 했을 때는 기대감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통계치를 사실 내보진 않았지만 10명 중에 한 3, 4명, 2, 3명 정도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나머지 7, 80% 정도가 일이지만은 내가 이게 왜 난 보충을 괜히 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재활이나 6주나 10주 과정까지 거치신 분들은 물론 그 중에서도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 아까 2, 30%밖에 만족이 안 된다면 5, 60% 이상 만족을 하고요. 진작에 이런 데서 보청기를 할 걸, 이런 재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아까 REM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검사들은 저희가 올 때마다 검사를, 물론 이런 분들 있어요. 무슨 검사 이름 안 돼.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올 때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재고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다 만족하시고, 내가 안 들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들리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조절을 해서 검사를 해서 조절하면은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70%까지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성인의 경우에도 보청기를 착용 후 재활을 했을 때 분명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확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6주도 말씀하셨고 10주도 말씀하셨는데 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조언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6주랑 10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센터별로 그리고 그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청기를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한 2달 정도 보는데 그 2달을 제외하고 재활만 했을 때는 사실 6주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반 정도나 매주 5주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주 정도가 일단 저희 나름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적으로 질문에는 아니지만 6주 정도를 했을 때 아까 굉장히 많이 이름저를 통해서 한 45%, 60%밖에 안 됐던 게 한 80% 이상 올라오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가 저희 우리가 올라오고. 네. 질문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중에 청능 재활을 지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하우요? 네. 일단 친근해야 돼요. 네. 친근하게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되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오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편견이에요.